관계를 떠나서도 예쁘고 매력있고 남들 다 사귀고 싶어 할 정도로 빛이 나는 여잔데 한 번 잤다고 그 여자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안 사귀고 배길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시원언니.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말해주는 시원언니입니다. 선셋쿠사, 요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선셋쿠사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정답이 다른 것이 마땅하며 제 의견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셋쿠사,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폭포를 손바닥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셋쿠사라는 사상에 이름이 붙여지며 이런 사상 자체를 지지하거나 표현하는 게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에는 다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선셋쿠사, 먼저 자고 후에 사귄다. 사귀기 전에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아닌지를 맞춰보고 만난다는 사상이죠. 제가 이 사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잠자리가 단순히 잠자리의 의미를 넘어선 사귄다는 희망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으로 상호 동의하에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는 건 개인의 자유고요. 내가 진짜 오늘 성욕이 주체가 안 돼서 원나잇만 하고 끝내겠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잠자리가 잠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성행위 이상의 관계 진척, 애정 이런 걸 기대하는 순간부터 남녀의 동상이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서적인 애정이나 의존을 떼어놓고 육체적 쾌락만 추구할 수 있는 여자분들 혹은 이미 그런 감정적인 결속 없이도 자유롭게 즐기고 계신 여자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선셋쿠사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시원언니. 우선 여자의 입장을 말을 하자면요. 저도 여자고 여성의 성 주체성을 강력히 지향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얼굴 까놓고 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선뜻 꺼내기 쉬운 입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었던 이유는 같은 여자로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을 비롯하여 제 스스로에게도 제 주위 동성 친구들에게도 쭉 해주고 싶은 말이며 제가 딸을 낳는다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도 나도 즐길 수 있다. 나도 내 성의 자유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남자와 관계하실 수 있죠. 이렇게 본인 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쾌락만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제 주위에서 보고 들은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여자들은 마음을 가볍게 먹자. 나도 즐긴 거다. 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결국 남자와 사귀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멘탈을 부여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원언니. 네,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남녀의 생식 구조와 책임의 무게 차이에 있어요. 모두가 너무 잘 알다시피 여자는 마음과 몸이 분리가 되지 않고 남자는 맘 따로 몸 따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세간에 알려져 있죠. 자, 저 알려진 사실이 왜 저러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나름의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식 구조부터 차이가 명확해요. 네, 첫 번째, 생식에 있어 소요되는 리소스를 먼저 따져보면 남자는 매일매일 몇 억 마리 정자를 생산하고 또 한 번에 몇 억 마리를 내보내는 게 가능하죠. 호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남자는 숟가락 들 힘 있을 때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난소에 가지고 태어난 난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자를 2차 성징 이후부터 폐경기까지 한 달에 하나씩 내보내죠. 난자는 개수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매우 희소합니다. 두 번째, 책임의 문제를 따져보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떠나서 동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남자는 마음먹으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자신의 신체에는 어떠한 위해도 가해지지 않죠. 그에 반해 여자는 절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부성 불일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만큼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에게는 절대 모성 불일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지만 100% 본인이 책임을 물게 되어 있다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죠. 세 번째, 이 둘을 조합해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여자의 생식 기회가 희소한데 아무 남자랑 자고 싶을까요? 여자는 자신의 큰 리스크로 인해서 희소한 기회 속에서 only one을 원하게 되고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귀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어야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남자는 솔직히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따져 묻는 게 아니고서야 생물학적 리스크만 보면 책임질 게 거의 없습니다. 대출 이꼴 쾌락이죠. 거기다 리소스도 거의 무한합니다. 여자처럼 나이 제한도 없고 개수도 계속 리젠되죠. 그렇기에 남자에게 어떤 여자와 자고 싶다는 감정은 쉽게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귀고 싶다는 감정은 오히려 나의 이 무한한 리소스를 한 여자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가 필요한 것으로 한 단계 더 위이죠. 시원언니. 네,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째는요. 문명은 진화했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 원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생식구조와 책임 부분에 대해 남녀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에는 여자는 콘돔, 루프, 피임 기술의 발달로 임신의 두려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고 남자도 친자 검사를 통해서 부성불일
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전자 본능에는 여전히 이런 게 남아있어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자의 피지컬보다는 뇌와 금전 능력이 더 중요함에도 여전히 여자들은 키 크고 덩치 크고 힘이 센 남자를 좋아하고요. 여자의 모유만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리소스가 아닌데도 남자들은 여자의 풍만한 가슴을 좋아합니다. 이것처럼 여자의 몸과 호르몬은 자신이 어떤 남자와 관계했다는 것을 내가 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해요. 만약 임신을 한다면 자신에게는 앞으로 정말 많은 물질적, 정신적 리소스,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데 남자가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원시인 여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하룻밤을 보내서 별일이 없다고 해도 마음은 불안한 게 원시인의 마음으로서 정상이라고 봐요. 만약 불안하지 않은 여자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개방적인 시대에 마음껏 편히 즐기실 수 있는 게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을 즐기면서 사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시원 언니. 네, 그럼 선세쿠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자는 대개 성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다 본 글인데 남자는 싸고 나서도 좋으면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싸기 전까지 자기도 이게 사랑인지 성욕인지 구분을 못하고 어찌 보면 잔다는 개념 위에 사귄다는 게 있는 거죠. 저의 기준에서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울, 정신과 섹슈얼, 육체를 통합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섹슈얼 관계에 리스크가 없는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를 사귀지 않고 그날 밤으로 끝내거나 섹파로 남겨놨다는 건 여자가 남자의 소울, 정신,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인 문제, 조건까지 건드리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사실 밤의 즐거운 건 밤으로써 끝이고 사귄다는 결정을 하는 건 밤에 즐기는 즐거움 외적으로 낮에도 정서적인 결속감 혹은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 나서 사귈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여자가 시각적 즐거움 혹은 대화의 즐거움을 준다. 낮에 그 여자 얼굴을 보는 게 즐겁거나 그 여자랑 대화하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조건.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 수준의 여자는 잠자리 상대로 끝내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 세 번째, 관계 독점. 내가 독점하지 않아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도 관계를 하게 될까봐 싫을 때. 이 경우가 부합했을 때 사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자고 나서 못 사귀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남자가 쓰레기라서 애초에 여자한테 접근할 때부터 가벼운 목적이었고 여자를 감정적으로 속인 것일 때. 두 번째, 육체적인 끌림 외에 정신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 경우. 풀어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최소 두세 달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인간적으로 쌓인 정도 없거나 낮에 하는 대화의 수준, 두 사람의 코드 등에서 밤이 아닌 낮에도 계속 같이 있고 싶다. 이 정도의 느낌을 주지 못한 경우. 세 번째, 본인도 깊은 확신까지는 아니고 여자에 대한 호감 정도로 거사를 치른 것인데 확신까지는 도달을 못한 상태. 이 상태는 그래도 좀 더 두고 보면서 남자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거나 확신이 드는 단계로 접어들며 사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잤는데 인위적인 가슴 보형물 혹은 남작게 들어가지 않아서 여자가 삽입을 거부한다든지 정말 물리적인 속궁합 이슈, 이렇게 잠자리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애정이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원 언니. 네, 그럼 자고 나서 사귀자고 말을 안 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보통 남녀의 잠자리가 그냥 눈이 맞으면 우당탕탕 하는 거지 너 자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애초에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것이지 사귀자는 것에 대한 동의는 없었습니다. 여자와 관계하기 전부터 사귈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큰 남자였다면 자는 순간 사실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관계를 한 이후에 나한테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여자분들도 사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마음 접는 게 편해요. 그런 남자의 경우는 어차피 고쳐 잡기 힘듭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여자가 자꾸 자신에게 질척된다고 느끼게 되면 이후에 여자를 피하게 될 확률만 더 커지고 여자 자존심만 상하는 꼴이라는 거죠. 시원 언니. 네, 그럼 남자분들 입장에서 선세쿠사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사귀자는 말을 듣지 않고 여자가 먼저 잠자리를 하고 싶을 정도의 남자라면 정말 매력이 많은 남자일 겁니다. 한 100명의 남자가 있다면 20, 30명도 못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소위 알파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남자들이어야 이런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세쿠사라고 하는 것은 여자한테 오는 정신적, 신체적인 리스크가 훨씬 크지만 남자분들에게도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강압적으로 관계를 했다고 하면 남자분들은 그때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 관계를 하고 나서 잘 맞지 않아서 사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우리가 자는 것과 사귀는 건 별개야 라는 것에 동의하고 자는 건 모르겠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한쪽만 우리 관계가 진전될 거라고 기대를 품고 거사를 치른 거라면 나머지 한 사람의 상실감 혹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색을 해서 후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추입니다. 시원 언니. 결과적으로 남자는
가고 나서 바뀐 것이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약간 여자들이 상처를 받는 게 얘가 나를 몸으로 생각했나? 이렇게 좀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둘 다 대화도 하고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정신을 떼놓고 정말 몸만 섞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귀고 싶은 only-one의 가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사귄다는 건 정신적, 물질적 소비에 예약을 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할 거고 매일매일 카톡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너에게 최소 주 1회는 돈과 시간을 쓸 거야 라는 물질적인 소비 약속 플러스 나는 너의 밤을 독차지하고 싶고 낮에도 너에게 연락을 하면서 네가 뭘 하는지 묻고 네 감정을 살필 거야 라는 정신적인 소비 약속.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사귀자 라는 세 글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여자를 만날 때든 안 만날 때든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연애는 지속적 소비 예약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과는 밤이 아닌 낮에도 미래를 그려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왜?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싫으니까요. 정말 비유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사귀고 싶은지 아닌지는 정기 구독인지 일일 건인지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가 넷플릭스를 자주 보고 월에 만 얼마씩 이 돈 꾸준히 나가는 게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매달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거고 그 정도까지의 마음이 아니거나 넷플릭스가 나한테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을 때만 다른 사람 아이디 빌려가지고 하루 보던지 아니면 애초에 구독을 안 하겠죠. 이게 사귄다, 섹파, 무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잤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남자는 자신이 돈으로만 취급당하는 것, 여자는 자신이 성으로만 취급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돈으로 예시를 들자면 못생기고 배 나오고 매력 없는 남자가 돈만 많다고 쳐요. 그 남자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골드디거라고 하죠. 근데 돈 잘 쓰는 걸 떠나서 잘생기고 자상하고 매력 있는 남자가 그렇게 돈을 쓰는 거라면 여자들이 진심이 아니게 될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단순히 가볍게 그런 목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떠나서도 예쁘고 매력 있고 남들 다 사귀고 싶어 할 정도로 빛이 나는 여잔데 한번 잤다고 그 여자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안 사귀고 배길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시원 언니.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관계 자체에 여자만큼의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 플러스 배출, 배설의 의미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감정이 연루되기 마련입니다. 육체와 마음은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몸을 섞고 싶었다는 건 내 마음도 이미 섞여 들어갔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동상이몽을 피하려면 내가 그 남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쥐똘만큼이라도 섞여 있다면 어차피 잠을 자기 전에도 그 남자한테 당신이 사귈 정도인지 아닐지는 이미 판가름이 나 있을 거기 때문에 남자한테 사귀자는 말을 듣고 자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물론 사귄다고 그 연애가 순탄하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 중에는 그냥 좀 만나다 뭐 말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뽀로 여자한테 들이대고 사귀어서 일단 관계를 하려는 남자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사귀어야 잘 수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귀자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연애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남자가 여자를 only-one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관계 후 사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자로서 불안감은 느끼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원 언니였습니다. 안녕.